암 방사선 치료 받는다고 하면 보통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주씩 걸리잖아요.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? 오늘 그 복잡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과학적 원리 제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 아마 많은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아니, 그냥 한 번에 강력하게 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걸 몇십 번씩 나눠서 몇 주에 걸쳐서 치료하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. 자, 그 해답을 찾는 첫 번째 단서, 아주 기본적인 사실에서 시작합니다. 뭐냐면요,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방사선에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? 왼쪽은 우리 몸의 건강한 장기, 오른쪽은 종양이에요. 핵심은 이거예요. 건강한 조직은요, 한 번에 빵 하고 들어오는 큰 방사선량에 엄청 취약해요. 반면에 종양은 어떠냐? 여러 번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이는 그 총량에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. 바로 이 미묘한 차이, 이게 치료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과학자들은 이 민감도의 차이를 측정하는 값을 만들었어요. 바로 알파, 베타 비율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조직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사선 지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공략하는 것. 이게 바로 현대 방사선 치료의 비밀병기인 셈이죠. 자, 첫 번째 단서는 조직마다 방사선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였죠.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. 이번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쏘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쏘느냐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.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주가 시작됩니다. 바로 건강한 세포와 암세포 간에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죠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경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. 보세요. 건강한 조직은 치료 시작하고 딱 일주일이면 본격적으로 회복에 들어가요. 그런데 종양은요?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무려 21일이나 걸립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이 2주라는 시간 차이예요. 바로 이 시간적인 틈, 그러니까 건강한 조직은 열심히 회복하고 있는데 종양은 아직 잠잠한 이 시기를 치료적 창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바로 의사들이 놓치지 않고 활용하는 결정적인 전략적 기회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. 첫 번째 단서, 조직마다 민감도가 다르다. 두 번째 단서, 회복하는 시간이 다르다. 이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아주 우아한 해결책, 이제 그걸 공개할 시간입니다. 그 해결책의 이름은 바로 선형 2차 모델, 줄여서 LQ 모델이라고 불러요.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. 이건 그냥 일종의 스마트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의사들이 이 레시피를 사용해서 어떤 치료 계획이 우리 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자, 그럼 이 레시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? 먼저 총 방사선량이 얼마인지 넣고요. 그리고 한 번에 얼마나 쏘는지 그 크기를 반영해서 조절합니다. 그 다음엔 조직의 고유 지문이었던 알파베타 비율을 고려해주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가 회복하는 효과까지 빼주는 거예요. 그러면 최종적으로 진짜 생물학적인 효과가 얼만지 딱 하나의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나온 최종 숫자를 우리는 생물학적 유효 선량, 영어로는 BED라고 부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치료법들이 있잖아요. 이 BED라는 공통된 자가 있으면 그 치료법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야말로 최고의 표준인 셈이죠. 자, 그런데 이론은 이론일 뿐이잖아요. 정말 중요한 건 이 똑똑하고 우아한 이론이 실제 병원에서 실제 환자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느냐? 바로 이 질문이겠죠? 그래서 이 모델의 진짜 실력을 증명하기 위한 아주 거대한 시험대가 마련됐습니다. 바로 RTOG 90-03이라는 기념비적인 임상시험인데요. 두경부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완전히 다른 4가지 치료법의 효과를 직접 맞붙여서 비교한 겁니다. 결과는요, 정말 놀라웠습니다. 이 모델의 예측과 소름 돋게 일치했어요.
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모델이 이 치료법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. 라고 예측했던 아래쪽 2개 치료법 있죠? 실제로도 다른 치료법들보다 월등히 높은 54%라는 암 제어율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론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증명된 정말 멋진 순간이었죠. 네, 이 수학 공식이 이 모델이 정말로 작동했던 겁니다. 예측된 생물학적 효과, 즉 BED 값이 높을수록 암을 더 잘 제어할 수 있다는 게 명확하게 증명된 거죠. 이게 그냥 복잡한 과학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이 모델 덕분에 의사들은 이제 부작용은 줄이면서 암세포만 더 정확하게 공격하는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설계할 수 있게 됐고요. 방사선 치료가 예전처럼 그냥 무작정 쏘는 무딘 도구가 아니라 정말 정밀하게 목표를 조준하는 그런 도구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. 결국 이게 다 환자들에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앞으로 방사선 기술은 점점 더 정밀해질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스마트 레시피가 미래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? 아마도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완벽하게 맞춰진 진정한 의미의 개인 맞춤형 암치료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